새벽 5시 평택 전통시장에는 벌써 사람들이 우글거렸다. 어둠 속에서 형광등 하나씩 켜지면서 시장이 깨어나고 있었다. 68세 정불래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끌며 자신의 노점으로 향했다. 등이 굽고 허리는 아프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고 부지런했다. 손님들과 흥정하는 목소리, 생선 써는 소리, 트럭에서 물건을 나르는 소음들이 어우러진 시장의 아침이었다. 불래야, 오늘도 일찍 나왔네. 옆 가게 할머니가 인사했다. 아이고 언니. 우리 같은 사람이 언제 쉬겠어요. 불래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집에 있을 아들 걱정이 앞섰다. 은퇴한 지 2해가 된 한도연은 요즘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평생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아들이 갑자기 무기력해진 모습을 보면 답답했다. 점심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불래는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도연을 발견했다. 도연아, 넌 뭐라도 해야지. 사람은 움직여야 살아. 엄마, 나 이제 쉰다 좀. 평생 일만 했잖아. 도연은 짜증스러운 듯 채널을 돌렸다. 내 아버지 같아선 하루라도 쉬면 하늘 무너질 줄 알았지. 불래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사실 그녀도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다. 더 이상 세상에 치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무기력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불편했다. 그날 오후 불래는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오래된 상자들을 치우다가 구석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봉투를 집어든 순간 불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왜 여기에?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서둘러 봉투를 치마 속에 감췄다. 하지만 그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 물을 마시러 창고에 온 도연이었다. 엄마,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래된 서류 좀 정리하고. 불래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했지만 도연의 눈에는 이미 그 봉투가 들어왔다. 누렇게 바랜 봉투 겉면에 또박또박 쓰인 글씨가 보였다. 내가 지키지 못한 비밀. 언젠가 알게 되겠지. 그리고 그 아래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진우. 엄마, 서진우가 누구예요? 불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모르겠다. 옛날 사람 이름 같은데. 하지만 도현은 어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어머니였다. 이런 표정일 때는 반드시 무언가가 있었다. 그날 밤 도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지키지 못한 비밀이라는 문구와 서진우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 무엇일까? 그리고 서진우는 대체 누구일까?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께 직접 물어보기엔 뭔가 두려웠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궁금했다. 결국 그는 오랜 친구 64세 최병수를 찾아가기로 했다. 구청에서 30년 넘게 일한 병수는 평택 토박이었다.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보통이었다. 무엇보다 어머니와 같은 세대라 혹시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랐다. 야, 도연아. 오랜만이네. 병수는 반갑게 맞았다. 은퇴하고 어떻게 지내? 요즘 자주 못 봤더만. 그럭저럭이지 뭐. 형, 혹시 서진우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 병수가 차를 마시다 멈췄다. 컵을 내려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서진우. 그 이름 어디서 들은 거야? 어머니 편지에 있더라. 누구야? 한참을 침묵하던 병수가 고개를 저었다. 몰라. 그냥 오래된 이름이네.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도현은 친구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병수는 평소 솔직한 성격이었는데 오늘은 어딘지 어색했다. 정말 몰라, 형. 우리 사이에 뭘 숨겨? 야, 진짜 몰라니까. 그만 물어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은 답답한 마음에 집안 사진첩을 뒤져보기 시작했다. 혹시 단서라도 있을까 싶어서였다. 오래된 흑백 사진들을 넘기다가 그는 깜짝 놀랐다. 젊은 시절 어머니 옆에 선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이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판박이었다. 이게 뭐지? 사진 뒷면을 봤지만 날짜만 적혀 있을 뿐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1955년이라고 적혀 있었다. 도연이 태어나기 15년 전이었다. 그날 저녁 아내 박영숙이 불안해하는 도현을 달래려 했다. 여보, 그만 좀 해. 그냥 옛날 얘기일 뿐이야. 당신, 뭔가 아는 거지? 어머니한테 들은 게 있어? 아니야. 제발 파헤치지 마.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영숙의 반응도 이상했다. 평소 같으면 도연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려 했을 텐데 오늘은 유독 말리려고만 했다. 당신도 뭔가 숨기는 거야? 나만 모르는 게 있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옛날 일은 옛날 일로 두는 게 좋잖아. 도연의 마음은 이미 불신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감춘 비밀, 친구가 숨기는 진실, 아내의 회피. 모든 것이 하나로 얽혀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날 밤 도현은 다시 그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다. 젊은 어머니 옆에 남자. 자신과 너무나 닮은 얼굴. 혹시 이 사람이 서진우일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일까? 왜 어머니는 이런 비밀을 숨겨온 걸까? 며칠 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아들 한승민이 집에 내려왔다. 어머니 영숙이 아버지가 요즘 이상하다며 걱정스러운 전화를 했기 때문이었다. 아빠, 무슨 일이야? 엄마가 걱정하시던데. 승민이 도착했을 때 도현은 거실 바닥에 온갖 사진과 서류들을 펼쳐놓고 있었다. 마치 수사관이 사건을 조사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승민아, 너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니? 뭔 소리야? 당연히 다 알지. 정말. 그럼 할머니 형제자매는? 승민이 당황했다. 잘 모르는데. 할머니가 말씀 안 하셨잖아. 바로 그거야. 우리는 정작 우리 가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도현은 점점 편집증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밤잠을 못 이루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계속 과거를 파헤치려 했다. 아빠, 그만해. 그냥 묻어둬. 다 옛날 일이잖아. 안 돼. 나는 알아야겠어. 내 인생이 거짓으로 가득한 건 아닌지. 격렬한 언쟁이 벌어졌다. 승민은 아버지를 말리려 했고 영숙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여보, 제발 그만해. 당신만 힘든 게 아니야. 그럼 당신이 알고 있는 걸 말해. 왜 다들 나만 속이는 거야? 결국 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다. 맞아. 서진우. 그 사람 내 친형이야. 도현과 승민이 동시에 돌아봤다. 뭐라고? 하지만 내 아버지가 아니라 너보다 7살 위야. 오래전에 집을 나갔어. 도연의 세계가 흔들렸다. 가족에게 형이 있었다니 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인가? 왜 지금까지 숨겼어? 너희 어머니가 그 일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 너무 아픈 기억이라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영숙이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가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어머니께 직접 물어봐. 하지만 도연의 직감이 말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편지 속 글귀, 병수의 침묵, 아내의 눈물. 퍼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날 밤 도연은 결심했다. 서진우를 직접 찾아보겠다고. 도연은 며칠간 전국을 뒤져 서진우의 행적을 찾았다. 주민등록 등본, 옛 동네 사람들의 증언, 인터넷 검색까지 동원했다. 그리고 마침내 충청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서진우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병원에 도착한 도현은 가슴이 뛰었다. 정말 자신의 형일까? 간병인에게 안내받아 들어간 병실에서 그는 깜짝 놀랐다.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의 얼굴이 늙은 자신의 모습 같았다. 중풍으로 쓰러져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지만 분명히 혈육의 느낌이었다. 진우 씨, 가족분이 오셨어요. 간병인이 말했다. 서진우가 천천히 눈을 떴다. 도연을 보더니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영수, 미안하다.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왜 형이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가? 어르신, 저는 한도연입니다. 정불래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서진우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다. 영수, 미안하다. 영수. 도현은 분노와 혼란에 휩싸여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를 붙잡고 따졌다. 진우가 왜 당신 이름을 부르지? 말해, 여보, 그건. 대답해. 당신과 내 형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거야?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진우 오빠는 우리 집안에서 키운 양아들이었어. 그리고 나도 그 집의 양딸이었어. 뭐? 너랑 결혼한 건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내 어머니 뜻이기도 했어. 그 집안의 비밀을 덮으라고. 도현이 벽을 주먹으로 쳤다. 그럼 우리 결혼도 거짓이었다는 거야? 사랑도 가짜고. 아니야.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그럼 왜 지금까지 숨겼어? 30년 동안. 영숙이 무너져 내렸다. 말할 수가 없었어. 진우 오빠가 나를 좋아했거든. 하지만 나는 당신을 선택했어. 그래서 오빠가 집을 나간 거야. 도연의 분노가 폭발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결혼마저 거대한 음모로 보이기 시작했다.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서진우의 병세가 위중해졌다는 소식이었다. 도연은 갈등했다. 그를 만나야 하나, 아니면 그냥 버려야 하나? 평생 모르고 살았던 형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인생을 흔들어 놓은 장본인이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병원으로 향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병실에 들어섰을 때 서진우는 이미 임종을 앞두고 있었다.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지만 도연이 손을 잡자 약하게 눈을 떴다. 도연아.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형의 목소리였다. 형. 영수. 끝까지 지켜줘. 내가 못 지킨 사람. 서진우가 마지막 힘을 짜내 도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도연은 형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분노도 배신감도 모든 것이 허무하게 흩어졌다. 남은 건 혈육에 대한 슬픔뿐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도현은 아내에게 다가갔다. 영숙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영숙아, 여보, 이제 알겠어. 우리 그만 용서하자. 영숙이 숟가락을 놓고 돌아봤다. 도연의 눈에 더 이상 분노는 없었다. 형이
마지막에 당신을 지켜달라고 했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저녁 햇살이 창문을 스칠 때 억척 어머니의 오래된 비밀도 배신의 상처도 사랑의 진심도 모두 빛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다.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상처가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